이 작은 과자 봉지 하나가 우리 아이를 죽음의 문턱에서 낚아챘습니다. 2026년 4월 베트남 전역을 넘어 세계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기적 같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해발 1592m, 저체온증과 극한의 추위가 지배하는 베트남 북부의 험준한 땀다오 산. 그곳에서 실종된 19 청년 응우엔 뚜안이 무려 37시간 만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조대 앞에 나타난 청년의 손에 들린 것은 수억 원대 구조 장비도 첨단 GPS도 아니었습니다. 흙먼지로 뒤덮인 채 꼬깃꼬깃 찌그러진 빨간색 과자 봉지,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초코파이였습니다. 한국의 정이 베트남의 귀한 아들을 살렸다 며 오열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베트남 온 국민이 함께 울었고, 우리 한국인들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단돈 몇백 원짜리 작은 과자 한 조각이 어떻게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불꽃을 살려냈을까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한국의 기술력이 빚어낸 감동적인 생존 드라마. 그 전율 돋는 현장 속으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르신들, 우리 젊은 시절 배고플 때 이 초코파이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됐습니까? 베트남 청년이 이걸 먹고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으니 감회가 참 새롭네요. 옛날 생각나시는 분들은 댓글에 그립다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6년 4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한 평범한 가정집 창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볕이 유난히도 화창하게 빛나던 날이었습니다. 19살 대학생 응우엔 뚜안의 방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뚜안이 몇 달 전부터 손꼽아 기다려온 날, 바로 대학 친구들과 함께 베트남 북부의 명산이라 불리는 땀다오 산으로 등반을 떠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해발 1592m. 땀다오 산은 그 장엄한 자태만큼이나 험준한 산세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성인이 된 뚜안에게 그곳은 정복해야 할 도전의 대상일 뿐이었죠. 그는 거울 앞에서 등산복 매무새를 다듬으며 배낭을 메고 몇 번이나 몸을 들썩였습니다. 이번엔 기필코 정상에서 멋진 사진을 찍어오리라. 청년의 가슴은 이미 산 정상의 찬란한 공기를 마시고 있는 듯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어머니 민 씨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자식이 아무리 덩치가 커지고 대학생이 되어도 부모 눈에는 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 법이죠. 특히 험한 산을 간다는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기도를 올렸던 모양입니다. 또한 산은 언제나 무서운 법이야. 구름이 산허리를 감싸면 길을 잃기 십상이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알겠니? 어머니는 아들의 배낭 지퍼를 열어 내용물을 꼼꼼히 살핍니다. 물 한 병과 간단한 빵 조각, 그리고 얇은 점퍼 하나뿐인 아들의 짐을 보자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주방으로 달려가십니다. 그리고는 보물단지라도 꺼내듯 찬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빨간색 상자 하나를 꺼내 오십니다. 바로 한국에서 건너와 이제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국민 간식을 넘어 소중한 선물로 자리 잡은 한국의 초코파이 상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상자를 뜯어 그 속의 과자 봉지들을 아들의 배낭 구석구석에 찔러 넣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들의 생명줄을 하나하나 심어 넣는 듯한 경건한 손길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산에 갈 때 이런 걸 가져가요? 저 이제 대학생이에요. 세련된 에너지바도 있고 수입 스포츠 간식도 얼마나 많은데. 친구들이 보면 촌스럽다고 비웃는단 말이에요. 뚜안은 거추장스럽다는 듯 어머니의 손길을 살며시 밀어냈습니다. 요즘 하노이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최첨단 장비와 세련된 용품이 유행이었기에 어머니가 챙겨주는 저 빨간 봉지의 과자가 왠지 구식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하지만 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들의 가슴팍을 가볍게 툭 치며 여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뚜안. 이게 그냥 과자가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이걸 정이라고 부른단다. 이 안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고 그 어떤 비싼 약보다 영양이 높아서 내가 정말 힘들 때 너를 지켜줄 거야. 엄마 말 들어라. 이건 엄마의 마음이니까 꼭 가져가거라.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이길 자식은 세상에 없지요. 뚜안은 못 이기는 척 배낭 지퍼를 닫았습니다. 어머니는 그것도 모자라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이게 평범한 과자일지 모르지만 저 깊은 산 위에서는 이 작은 것 하나가 내 목숨줄이 될지도 몰라. 배고플 때,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엄마 생각하면서 하나씩 꺼내 먹어라. 알겠지? 뚜안은 그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오늘 저녁엔 근사한 정상 성공 사진 보여드릴게요. 금방 올게요. 현관문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멈춰 서 계셨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을 콕콕 찔러댔지만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디 아무 일 없이 저 아이가 무사히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소서. 하지만 그 따뜻했던 배웅이 37시간 동안의 생이별을 알리는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하자 10명의 친구가 뚜안을 반겼습니다. 청춘의 활기가 넘치는 청년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다오의 험준한 산길을 성큼성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신선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고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다 지칠 때마다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며 청년들은 우정을 다졌습니다. 그렇게 7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다다른 정상. 뚜안과 친구들은 발 아래 깔린 구름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베트남 북부의 장엄한 대지가 한눈에 펼쳐지자 뚜안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소리쳤습니다. 봤지? 내가 해낼 줄 알았다니까. 엄마 보고 계세요? 청년들은 정상비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인증사진을 찍었습니다. 젊음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순간 뚜안은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그 사진을 전송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산꼭대기라 신호가 약했는지 메시지는 자꾸만 전송 실패를 알렸습니다. 뚜안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려가서 보내드리면 더 깜짝 놀라시겠지? 그 가벼운 생각이 마지막 여유였습니다. 하산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갑자기 하늘의 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창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무겁게 내려앉더니 땀다오 산의 괴물이라 불리는 짙은 산안개가 순식간에 산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1m 앞도 보이지 않는 백색의 장막 속에서 방향 감각은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얘들아, 잠깐만. 안개가 너무 심해. 뚜안의 외침은 안개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앞서가던 친구들의 발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뚜안은 등산로를 찾기 위해 허둥지둥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뚜안은 자신이 내려가는 방향이 등산로가 아닌 사람이 단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은 깊은 계곡 쪽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계속해서 아래로 더 깊은 산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 친구들아.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으스스한 바람소리만이 뚜안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뚜안은 당황하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GPS를 켰지만 화면에는 신호 없음이라는 야속한 글자만 떠올랐습니다. 배터리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주변은 어느덧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발 1500m가 넘는 산 중턱에서 19살 청년은 그렇게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공포와 추위가 몰려오기 시작한 그 밤. 뚜안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배낭을 열어보았습니다. 물은 이미 바닥났고 챙겨온 빵은 다 먹어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던 뚜안의 손끝에 배낭 구석 깊숙이 박혀있던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비닐 소리와 함께 손에 잡힌 것은 아침에 어머니가 억지로 밀어 넣어주었던 바로 그 빨간 봉지. 한국의 초코파이였습니다. 아, 엄마. 그 순간 뚜안의 입에서 억눌린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침에 촌스럽다며 밀어냈던 어머니의 그 거친 손길이 이게 너를 지켜줄 거다라던 그 간절한 목소리가 이 캄캄한 산속에서 유일한 등불처럼 살아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뚜안은 초코파이 봉지를 가슴팍에 꼭 껴안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온 생명의 밧줄이었고 차가운 산속의 밤을 견디게 해줄 유일한 정이었습니다. 땀다오 산의 잔인한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19 청년의 목숨을 건 37시간의 사투가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땀다오 산의 밤은 단순히 해가 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태초의 어둠이 지배하는 거대한 침묵 속에 홀로 갇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문 뒤 산은 낮과는 전혀 다른 잔인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낮에는 신비롭게만 보이던 산길의 나무들이 밤이 되자 뚜안을 압박해 오는 거대한 형체로 변했습니다. 습기 머금은 바람이 나뭇잎을 스칠 때마다 들리는 바스락 소리, 어딘가에서 울어대는 새소리, 그리고 완전한 어둠. 그 모든 것이 뚜안의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제발 누구라도 좀 와주세요. 제발. 뚜안은 시냇가 근처 바위와 바위가 맞물려 생긴 비좁은 틈새에 겨우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매서운 산바람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는 그 방법뿐이었습니다. 이미 땀과 안개로 흠뻑 젖은 등산복은 체온을 보존해주기는커녕 살갗을 파고드는 냉기가 되어 청년의 기력을 앗아갔습니다. 선생님들, 고산지대의 밤은 영하에 가까운 냉기를 뿜어냅니다. 몸이 덜덜 떨리다 못해 경련이 일어나고 턱 근육이 마비되어 치아가 맞부딪히는 딱딱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때 찾아오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바로 잠이었습니다. 저체온증이 무서운 이유는 사람의 정신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몸이 미친 듯이 떨리며 저항하지만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뇌가 착각을 시작합니다. 몸은 얼어가는데 뇌는 이제 따뜻하다. 그러니 편히 자도 된다라는 가짜 행복의 신호를 보냅니다. 뚜안의 눈꺼풀 위로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냥 눈을 감자. 그러면 이 추위도 공포도 다 사라질 거야. 뚜안이 생의 끈을 놓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려 배낭 속을 더듬던 뚜안의 손가락 끝에 아주 미세한 바스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이게 너를 지켜줄 거다라며 눈물로 찔러 넣어준 한국의 초코파이였습니다. 뚜안은 떨리는 손으로 그 빨간 봉지를 꺼내 가슴팍에 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 붉은 포장지는 마치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살리려는 구조대의 신호탄처럼 선명한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뚜아는 조심스럽게 봉지를 뜯었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봉지가 열리자 산에 차고 습한 공기를 뚫고 진하고 달콤한 초콜릿 향이 공기 중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선생님들, 그 향기가 뚜안에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노이 집마당에 피던 꽃향기였고 주말 아침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따뜻한 밥상의 냄새였으며 평화로웠던 일상의 모든 축복이 응축된 향기였습니다. 뚜아는 그 향기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는 과자를 한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생명줄임을 알았기에 뚜아는 아주 조금씩 손톱만큼 과자를 떼어 입에 넣고 혀로 천천히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겉면의 달콤한 초콜릿이 혀의 신경을 자극하자 마비되었던 뇌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나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계신다. 이어지는 부드러운 빵의 식감과 그 속에 숨겨진 쫀득한 마시멜로.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 질감이 뚜안에게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생명의 끈이었습니다. 마시멜로의 끈끈함은 마치 절벽 끝에서 자신을 붙잡아주는 어머니의 간절한 손길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포는 더욱 구체적인 형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정체 모를 소리들, 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는 뚜안을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했습니다. 뚜안은 그때마다 어머니가 배낭에 넣어준 초코파이 봉지를 손으로 꼭 쥐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엄마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면 안 돼. 저체온증으로 인해 손가락 끝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작은 초코파이 조각 하나가 위장으로 들어가자 멈췄던 엔진이 다시 가동하듯 온몸에 미세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이 부리는 마법이었고 어머니의 기도가 발휘하는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식품 기술이 빚어낸 이 작은 과자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눅눅해지지 않고 본래의 맛과 영양을 유지하며 조난된 청년의 신진대사를 간신히 붙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산 아래 수색본부는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였습니다. 뚜안의 친구들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은 뒤 8개 수색팀이 총력을 다해 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땀다오산 특유의 짙은 산안개는 서치라이트의 강력한 불빛조차 뚫지 못할 정도로 두터웠고 수색대원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뚜안의 어머니 민씨는 구조본부 천막 앞에 주저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칠흑 같은 산등성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아들이 추위에 떨고 있을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수색 중 일시 철수할 때마다 어머니는 그들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우리 뚜안 아직 산에 있어요. 제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 아이 배낭에 내가 한국 초코파이를 넣어줬어요. 그거 먹으면서 버티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 꼭 좀 찾아주세요. 현장을 지휘하던 레 민 팀장은 어머니의 절규에 숙연해졌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장비를 점검할 것을 지시하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어머니의 기도가 담긴 음식을 먹고 있다면 청년은 분명히 살아있다.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 땀다오 산의 둘째 날 아침이 밝았지만 자연은 여전히 자비가 없었습니다. 짙은 안개는 마치 거대한 안개바다처럼 산 전체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고 뚜안의 시야는 여전히 1m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뚜안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밤새 쏟아진 찬 이슬과 산의 습기 때문에 온몸의 관절은 녹슨 기계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뚜안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 깊숙이 남겨두었던 초코파이 봉지들을 하나하나 꺼내 바닥에 정렬했습니다. 이게 내 생명줄이다. 해가 머리 위에 올 때까지 한 봉지,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마지막 한 봉지. 나는 1분 1초를 버텨낼 것이다. 선생님들, 여기서 우리는 한국 식품 기술의 저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빵이나 간식이었다면 고산지대의 높은 습도에 금방 눅눅해져 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특수기술로 밀봉된 이 빨간 봉지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갓 생산된 것 같은 신선함과 영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1500m 고지의 저기압과 높은 습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품질. 그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증명해온 완벽한 기술력과 정성의 산물이었습니다. 뚜안은 초코파이 한 봉지를 4조각으로 아주 정밀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조각을 입에 넣고 무려 30분 동안 천천히 녹여 먹었습니다. 겉면의 달콤한 초콜릿이 혀의 감각을 깨우고 빵 사이에 마시멜로가 끈끈하게 씹힐 때마다 뚜안은 마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은 강한 생존 본능을 느꼈습니다. 고열량의 당분은 뚜안의 뇌로 즉각적인 에너지를 보냈고 마시멜로의 성분은 식어가는 체온을 붙잡아주는 소중한 에너지원이 되어주었습니다. 정글 속의 뚜안은 이제 마지막 3번째 봉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실종된 지 30시간이 넘어가면서 극심한 환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멀리서 어머니가 따뜻한 쌀국수를 차려놓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친구들이 웃으며 손을 흔드는 환영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뚜안은 찌그러진 포장지의 붉은색을 보며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아니야. 나를 찾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버텨야 해.
뚜아는 초코파이가 준 마지막 에너지로 근처의 날카로운 돌멩이를 집어 바위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깡깡깡. 작고 가냘픈 소리였지만 그것은 생존을 향한 청년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개를 뚫고 아주 희미한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뚜안, 응우엔 뚜안.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뚜안은 마지막 남은 마시멜로 조각을 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살아있어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뚜안은 멈추지 않고 돌멩이로 바위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응축된 그 작은 과자 한 조각이 청년의 가냘픈 손가락 근육을 끝까지 움직여 생명의 신호를 보내게 한 것입니다. 땀다오 산에 짙은 안개가 서서히 흔들리며 기적의 생환을 알리는 서막이 그렇게 37시간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침묵만이 가득하던 땀다오 산의 중턱, 짙은 백색 안개를 뚫고 마침내 하늘을 뒤흔드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발견했다. 여기 사람이 있다. 뚜안을 찾았다. 2026년 4월 21일 오전 7시. 실종된 지 무려 37시간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모두가 고개를 저었던 절망의 시간을 뚫고 응우엔 뚜안이 기적처럼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수색대원들이 달려간 곳은 가파른 피탈 옆 비좁은 바위 틈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흙먼지와 이슬에 찌들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한 청년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뚜안은 눈을 뜰 힘조차 없어 보였지만 사람들의 발소리와 다급한 외침을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조대원의 강렬한 랜턴 불빛이 뚜안의 초점 없는 눈동자에 맺혔을 때 현장에 있던 베테랑 구조대원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멈췄습니다. 뚜안의 떨리는 손에는 여전히 다 찌그러지고 흙이 묻은 빨간색 과자 봉지 하나가 보물처럼 꼭 쥐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나? 내 말이 들리는가? 정신 차리게. 레 민 팀장이 뚜안의 차가운 어깨를 감싸 안으며 외쳤습니다. 뚜안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아주 어렵게 마치 갈라진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입술을 뗐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과자가, 엄마가 주신 이 한국 과자가 저를 살렸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현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37시간 동안 죽음의 공포와 싸우면서도 청년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전해준 한국의 정이었습니다. 뚜안이 들것에 실려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은 기적의 행진이었습니다. 뚜안의 구조 소식을 접한 베트남 국민들은 SNS를 통해 소식을 나눴습니다. 한국 과자가 우리 청년을 살렸다. 이제부터 등산 갈 때 초코파이는 필수라는 반응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특히 이 소식은 현지의 한국 교민사회에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한국 과자가 베트남의 귀한 아들을 살려냈다니 라는 자부심 섞인 감동이 교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이틀 밤낮을 넋이 나간 채 참 바닥에 앉아있던 어머니 민 씨는 멀리서 들려오는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에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냘프게 눈을 뜬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뚜안, 내 아들아. 정말 내가 맞느냐? 살아 돌아왔구나 이놈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뚜안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배낭 옆 주머니에서 마지막까지 부적처럼 아껴두었던 초코파이 빈 봉지 하나를 꺼내 어머니의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엄마. 엄마 말대로 이게 저를 지켜줬어요. 배고플 때마다 무서울 때마다 이 봉지에 적힌 빨간색을 보며 엄마 생각하고 버텼어요. 찌그러진 봉지를 받아든 어머니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지켜낸 기적의 증표였고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가장 따뜻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베트남 전역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 VN 익스프레스가 이 믿기 힘든 생존 드라마를 보도하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한국인들은 과자에 정을 담는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다는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습니다. 오리온 베트남 법인은 공식 SNS를 통해 생존 키트 안에 초코파이를 넣은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를 올렸습니다. 때로는 작은 과자가 플랜 B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십만 개의 공감을 받으며 퍼져나갔습니다. 사건이 어느 정도 수습된 후 병실에서 안정을 찾은 뚜안은 자신을 찾아준 구조대원들을 향해 영상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의 초코파이가 왜 그렇게 달콤했는지요. 그건 설탕 맛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의 맛이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모든 분과 대한민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젊은 시절 피땀 흘려 일궈낸 이 나라의 제품들이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건네던 그 흔한 과자 하나에 담긴 진심이 국격을 높이고 한 청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땀다오 산의 안개는 거쳤지만 그곳에 남겨진 한국의 정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생명의 발자국이 되어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뚜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잠깐 마무리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는 실제로 2026년 4월 베트남 현지 언론 VN 익스프레스가 보도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가 각색한 스토리텔링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19세 대학생 응우엔 또한이 친구 10명과 땀다우 산을 오르다 하산 중 짙은 안개로 인해 일행과 떨어져 37시간을 홀로 버텼고 초코파이를 나눠 먹으며 살아남아 무사히 구조된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8개의 수색팀이 동원된 것도 오리온 베트남 법인이 때로는 작은 과자가 플랜 B가 될 수 있다는 문구로 반응한 것도 모두 사실입니다. 제가 각색한 부분은 어머니와의 대화, 산속에서의 내면 독백, 그리고 구조 현장의 감정 묘사입니다. 실제 또한이 어떤 생각으로 그 37시간을 버텼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살 청년이 혼자 2번의 밤을 견디며 느꼈을 두려움과 의지는 어떤 각색보다 진실에 가까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딱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 아이 가방에 과자 하나 더 넣어주는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살아 돌아오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잔소리처럼 느껴졌던 그 말 한마디가 차가운 산속에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가슴에 닿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트남 청년 뚜안의 기적 같은 생활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해발 1500m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9살 어린 청년을 지탱해 준 것이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늘 자식들 가방에 챙겨 넣어주던 그 흔한 과자 한 봉지였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 뭉클하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한 청년의 생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들을 산으로 보내놓고 밤새 기도하며 배낭 구석에 사랑을 찔러 넣었던 어머니의 정성이 만든 기적이며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척박한 땅에서 일궈온 기술력과 정이라는 따뜻한 문화가 세계를 감동시킨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이야말로 이 기적의 진짜 주인공이십니다. 배고프고 힘들던 시절 자식들에게 초코파이 하나라도 더 먹이기 위해 정작 당신의 배고픔은 잊고 살아오신 그 헌신적인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국의 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궈낸 이 나라가 이제는 이렇게 이국 땅의 생명까지 살려내는 따뜻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마음껏 자랑스러워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저희 채널이 이 세상에 숨겨진 감동 사연을 찾아내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날씨가 일교차가 큽니다. 우리 어르신들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뚜안의 어머니가 챙겨준 그 초코파이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항상 달콤하고 따뜻한 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뿌리이자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한 위대한 기록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